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은 내 남편과 함께 흥우져 이룬 삶의 터전이다. 순옥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 5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만 화려한 옷차림의 무속인 화련이 촛불이 흔들리는 구판에서 화련이 나는 영수다. 땅을 팔아야 한다. 가짜 연기를 펼치는 순간 갑자기 수행원이 눈을 뒤집으며 비틀거리더니 나는 영수다. 진짜 영수다. 화련아, 그 아이는 내 피부치가 아니더냐? 너의 욕심이 이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다. 영수의 분노한 외침에 화련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순옥과 아들은 너무 충격에 빠졌지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준비되셨다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충청도의 작은 마을, 산 너머로 해가 뜨면 온 마을이 금빛으로 물들어집니다. 이곳에서 78년을 살아온 박순옥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거친 손으로 빗자루를 쥐고 차근차근 마당을 정리하는 모습에서는 평생을 이 땅과 함께 해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손등에 붉어진 핏줄과 깊게 패인 주름살 하나하나가 이 땅과 함께 흘려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순옥은 마당 한쪽에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봅니다. 남편 영수와 함께 결혼 첫 해에 심었던 그 나무가 이제는 하늘 높이 자라 매년 탐스러운 감을 선사해 줍니다. 가지마다 주황빛으로 익어가는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마치 등불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 작은 텃밭에는 고추와 배추, 무가 제철을 맞아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순옥이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정성스럽게 가꾼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옥에게는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추억이 깃든 소중한 보물입니다. 마당 한편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습니다. 순옥이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있었던 우물로 맑고 차가운 물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여름철 더위에 지쳤을 때 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빨래를 하고 채소를 씻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시어머니가 심어놓은 봉숭아가 해마다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순옥은 어린 손자들이 놀러올 때마다 이 봉숭아 꽃물을 들여 손톱을 곱게 물들여주곤 했습니다. 영감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옥은 남편의 사진이 걸린 사랑방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지만 순옥에게는 여전히 매일 아침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사진 속 남편 영수는 30살 무렵의 모습으로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 집을 새로 지어 막 이사 온 직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이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이 땅 함께 흘린 땀방울이 스며든 이 흙이 순옥의 전부였습니다. 봄에는 함께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구슬땀을 흘리며 김을 메고 가을에는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겨울 눈이 내리면 둘이서 마루에 앉아 내년 농사 계획을 세우며 따뜻한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은 두 사람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큰 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일대를 둘러보고 다니더니 급기야 이곳을 대형 공장 부지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순옥의 땅값이 수십 배로 뛰었다는 이야기가 마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3,000평이 넘는 순옥의 땅이 갑자기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옥의 행운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대부분은 질투와 부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평생을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온 이웃들에게 갑작스러운 순옥의 부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순옥인의 땅이 몇십억은 될 거래. 그 나이에 무슨 복이 그리 많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러움과 시기가 섞인 눈빛으로 순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조차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리감을 두려워합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순옥은 대문 앞에 서서 마을길을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걸었던 이 길, 신랑 신부가 되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도 걸었던 그 길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좁은 시멘트 포장도로이지만 순옥에게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소중한 길입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습니다. 분홍색과 하얀색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마당으로 날아들어와 순옥의 치마 자락에 살며시 내려앉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은 내 남편과 함께 흙 묻혀 일군 삶의 터전이다. 나는 쉽게 넘길 수 없다. 순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이곳은 단순히 매매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씨를 뿌리고 가꿔온 추억의 땅이자 두 사람의 사랑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이 흙 한 줌 한 줌에는 순옥과 영수의 젊은 날의 꿈과 희망, 그리고 고단했지만 행복했던 일장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한껏 공손한 태도로 말을 꺼냅니다. 이장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조바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순옥이 어머니 큰 회사에서 정식으로 매입 제안을 해왔습니다. 조건도 아주 후합디다. 순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단호하지만 정중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아직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장의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마을 전체가 개발되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순옥 한 사람 때문에 일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순옥은 남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한 조그만 봉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덤가에 핀 들국화가 저녁 노을을 받아 더욱 곱게 빛났습니다. 순옥은 남편이 답해주기를 기다리며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순옥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내려갔습니다. 순옥이 남편의 묘소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땅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마을 어귀에 낯선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여인의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순간에 사로잡았습니다. 화련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인은 42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옷차림의 목걸이와 팔찌, 반지까지 온몸에 금빛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깊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면서도 어딘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뜨린 채 붉은 머리띠로 묶어 올렸고 손목에는 크고 작은 방울들이 달린 팔찌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화려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땅을 유심히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비롭고 범상치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멀찍이 서서 화련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시골 마을까지 찾아온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화련은 마을 한복판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순옥의 집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았습니다. 순옥은 마당에서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겨울 김장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앞에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주인 어르신 계십니까? 순옥이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옥은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화련은 순옥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화련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이곳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는 원혼이 서려 있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화련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주가 풀리지 않으면 이 가문에 큰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 왔습니다. 화련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쌓인 깊은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순옥은 말없이 화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련의 말에 묘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련의 등장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화련과 순옥의 대화를 들으려 했습니다. 화련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들을 의식한 듯 더욱 신중하고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순옥의 아들 민철이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52살의 민철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민철과 함께 온 아내 영희는 47살로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며느리였습니다. 민철은 화련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십니까? 순옥이 대답하기 전에 화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원혼을 달래러 온 화련입니다. 이 땅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민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속인이라니, 더군다나 어머니의 앞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 기회에 땅을 파십시오. 서울 가서 편히 사셔야죠. 민철의 말에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민철 말이 맞아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순옥은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노모가 혼자서 이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보다는 큰 돈을 받고 편안한 도시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화련은 민철과 영희를 차례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 땅의 원혼을 무시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화련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듯했고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화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철은 화련의 말을 못마땅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조용히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영희도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화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보더니 마치 예언자처럼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이 땅의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화련의 말이 끝나자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화련의 말이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순옥은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 화련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련의 모습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화련이 말한 원혼과 저주라는 말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련이 마을에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련은 마을 입구의 작은 여관에 머물면서 매일 아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길가에 돌을 주워들고 한참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듣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련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빨래를 널면서도 장에 가면서도 화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원혼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미신과 두려움을 건드렸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화련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랜 세월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상한 꿈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이 화련의 말과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박만식의 집이었습니다. 만식은 순옥과 같은 또래인 79살의 할아버지로 10년 전부터 중풍으로 쓰러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만식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지만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만식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만식이 화련히 구술한 다음 날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화련은 만식의 집 마당에서 굿을 벌였습니다. 북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화련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하얀 무복을 입고 머리에는 꽃관을 쓴 채 마치 다른 세계의 존재가 된 것처럼 춤을 췄습니다. 손에 든 방울이 리듬에 맞춰 흔들릴 때마다 신비로운 소리가 났고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화련은 구슬하는 동안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마치 다른 영혼이 그녀의 몸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북소리와 징소리 그리고 화련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를 신비로운 분위기로 감쌌습니다. 굿이 끝난 것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화련은 땀에 젖은 채로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이 10년 만에 침대에서 일어나 스스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식의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포기하고 있던 희망이 갑자기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만식은 비록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말도 어눌했지만 분명히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만식의 집으로 몰려들어 그 기적을 직접 확인하려 했습니다. 만식이 정말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오늘은 마당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화련이 진짜구나. 이젠 저주가 풀리겠다. 우리도 굿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화련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화련을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처럼 받아들여졌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화련은 만식의 기적 이후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옥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순옥 어르신의 땅에는 정말로 원혼이 서려 있습니다. 만식 어르신의 병도 그 영향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완전히 해결하려면 그 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화련의 말은 더 이상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식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마을 사람들에게 화련의 말은 절대적인 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옥의 땅에 정말로 무언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며칠째 어머니를 설득하려 하고 있던 민철에게 만식의 기적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민철은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직접 걷고 있는 만식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화련 말대로 하는 게 나을까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땅을 팔게 하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화련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민철 말이 맞아요. 화련 씨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옥은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팔라고 재촉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오히려 화련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화련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옥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무거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화련이 말하는 원혼, 그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땅 어딘가에 정말로 아이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옥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해온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순옥은 밤마다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작고 연약했던 그 아이가 이 땅 어딘가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순옥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화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그 비밀이 점점 더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식의 기적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화련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경외감으로 가득했고 그녀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화련은 이런 관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간단한 점괘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했습니다. 화련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순옥에 대한 압박도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순옥이 땅을 팔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고 인사를 나누는 목소리에도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철은 서울에서 내려온 지 벌써 열흘째였습니다. 회사 일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상황은 처음 생각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련의 존재와 만식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후 민철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왔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화련 씨 말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불안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도 시어머니 곁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만식 할아버지가 정말 일어나서 걸으시는 걸 봤어요. 뭔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순옥은 자식들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순옥 자신도 화련의 말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화련이 말한 원혼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순옥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화련이 순옥의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화련은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표정을 지었고 손에는 작은 제단용품들이 담긴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순옥의 집 마당과 대문 앞을 둘러쌌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순옥 어르신, 오늘 밤 정말 중요한 굿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원혼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화련의 말에 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거부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철과 영희도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표정으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화련은 순옥의 마당 한가운데 작은 제단을 차렸습니다. 흰 천을 깔고 그 위에 촛불과 향, 그리고 과일과 떡을 올렸습니다. 제단 뒤에는 영수의 사진을 모셨습니다. 순옥이 사랑방에서 가져온 남편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영수는 생전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 화련은 굿을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췄고 향의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화련은 북을 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린 동작이었지만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녀의 하얀 무복이 바람에 날리며 마치 나비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북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단조롭지만 강렬한 리듬이 사람들의 심장 박동과 동조되는 것 같았습니다. 화련의 목소리가 북소리와 어우러져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계속해서 춤을 췄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질수록 화련의 동작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마치 다른 존재가 그녀의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화련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있다. 나와서 말해라.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화련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갑자기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련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평소의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낮고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도 영수와 비슷한 억양과 말투였습니다. 순옥아, 순옥아. 화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 남편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정확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생전에 자신을 부르던 특유의 다정한 억양까지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팔아야 한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큰 화가 올 것이다. 화련의 몸에 들린 영수의 영혼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몸짓까지도 영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화련은 영수가 생전에 하던 특유의 손동작을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호가 내 말을 들어라. 이 땅에는 묻혀서는 안 될 것이 묻혀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문에 저주가 내린 것이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도 말투도 몸짓도 모든 것이 살아생전의 영수와 똑같았습니다. 민철과 영희도 경악한 표정으로 화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화련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땅을 팔고 이곳을 떠나라. 그것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화련의 몸에 빙의된 영수의 영혼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화련의 입에서 나오는 영수의 목소리와 북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굿이 끝난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화련은 갑자기 주저앉으며 원래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마치 긴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순옥은 말없이 화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남편의 영혼이 화련을 통해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화련이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람들을 속인 것일까요? 순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화련이 말한 내용 중 일부가 순옥만이 알고 있는 비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련의 굿이 끝난 다음 날부터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날 밤 순옥의 마당에서 벌어진 일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화련을 통해 영수의 영혼이 직접 나타나 땅을 팔라고 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화련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화련은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화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련은 평소보다 더욱 엄숙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영수 어르신의 영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순옥 어르신의 땅에는 정말로 강력한 악령이 서려 있습니다. 화련의 첫마디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악령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순옥 어르신이 그 땅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악령의 분노가 마을 전체로 퍼질 것입니다. 화련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 전체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화련은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악령은 이미 징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최근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련의 말에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며칠 사이에 마을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김씨네 소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뛰어다니더니 하루 종일 먹이를 먹지 않았고 이신의 닭들은 한밤중에 갑자기 울어대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마을 우물의 물이 하루 종일 탁해져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일들을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화련의 등장 이후 모든 것이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모두 악령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악령의 힘이 이미 마을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불안해하고 물까지 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화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현자처럼 말했습니다. 만약 순옥 어르신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농작물이 말라 죽고 가축들이 병에 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화련의 말이 하나하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이야기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련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악령을 달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순옥 어르신이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악령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화련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결국 순옥이 땅을 팔아야만 마을의 평화가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화련은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악령의 힘은 매일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회관을 나선 사람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순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움과 시기가 섞인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원망과 불안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순옥을 찾아와 땅을 팔라고 권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옥 언니, 화련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을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옥이 어머니, 우리 모두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르신, 영수 어르신도 팔라고 하셨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뜻을 거스르시면 안 되죠.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권유하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압박에 가까워졌습니다. 순옥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모두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작은 일들도 모두 순옥 때문이라는 식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리면 악령의 영향이라고 했고 누군가 몸이 아프면 순옥의 고집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길고양이가 울어도 불길한 징조라며 순옥을 탓했습니다. 순옥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도 사람들이 어색하게 피했고 장에 가도 상인들이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마을에서 순옥은 마치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철과 영희도 이런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망 어린 시선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더욱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할 때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요. 순옥은 밤마다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아, 정말 내가 이 땅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밤바람만이 순옥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옥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순옥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일거리를 찾아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밤이 되면 온갖 걱정과 고민이 밀려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화련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악령이 서려 있는 것일까요? 남편의 영혼이 정말로 땅을 팔라고 한 것일까요? 순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이 땅에서 악한 기운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남편과 함께 사랑을 키우고 꿈을 이뤄나간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혼자 간직해온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 묻혀있는 작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화련이 원혼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나 순옥을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망스러운 시선도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평생을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옥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민철과 영희의 걱정스러운 표정도 순옥을 괴롭혔습니다. 자식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미로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순옥의 인생 그 자체였고 또한 그 작은 영혼의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자 순옥은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마루에 나와 밤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가을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문득 땅을 한 바퀴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땅을, 남편과 함께 갖고 온 이 소중한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영혼에게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순옥은 얇은 겉옷을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집 앞 정원을 지나갔습니다. 순옥이 직접 심고 가꾼 꽃들이 달빛 아래서 고요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봉숭아, 코스모스, 맨드라미가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꽃들 하나하나에도 순옥의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키웠던 소중한 추억들이 꽃잎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을 지나 복숭아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300그루가 넘는 복숭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잎사귀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지만 봄이 되면 분홍빛 꽃으로 가득 차고 여름에는 달콤한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순옥과 영수는 매년 복숭아 철이 되면 함께 수확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가꿔진 이 과수원은 마을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주었습니다. 복숭아 농장 끝자락에는 작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느티나무와 참나무, 소나무가 우거진 작은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길은 순옥이 가장 좋아하는 산책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 무렵이면 자주 걸었던 추억의 길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오솔길을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에는 낙엽들이 바스락거렸고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옥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순옥만이 아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작은 생명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떠나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비틀거리며 근처 나무에 기대려 했지만 그만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순옥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운 남편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아, 괜찮나? 순옥은 눈을 떠보니 젊은 시절의 영수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살 무렵의 건장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옥도 자신이 젊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곁에는 작고 예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영감, 당신이군요. 그리고 저 아이는 응, 우리 아이다. 내가 잘 돌보고 있단다. 영수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나도 다 알고 있다. 영수는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원망해요. 정말 이 땅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순옥아, 내가 땅을 팔라고 한 적이 있나? 화련이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영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화련이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 여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 아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영수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이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다. 나와 함께 평안히 지내고 있어. 원혼이 아니라 천사 같은 존재가 되었단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감, 미안해요. 그 일로 평생 괴로워했어요. 나도 미안하다. 너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해서. 하지만 이제 괜찮다. 이 아이는 우리를 원망하지 않아. 영수는 순옥의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화련이 말하는 저주는 거짓인 거예요? 모두 거짓이다. 이 아이는 이미 평안하다. 화련이는 다른 목적이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화련이의 정체도 밝혀질 거야. 나를 믿어라. 영수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영감, 가지 마세요. 순옥이 손을 뻗었지만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순옥은 차가운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고 옷에는 나뭇잎과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일어나 몸을 털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남편과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화련의 말은 거짓이라는 것, 아이는 이미 평안하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옥의 마음속에 새로운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죄책감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을 본 민철과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옷에 흙이 묻었네요. 순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바람을 쐬고 왔단다. 순옥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이 꿈에서 남편을 만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옥의 마음에는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련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화련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갔고 마을 사람들의 순옥에 대한 압박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련이 또 다른 큰 굿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굿이었습니다. 화련은 이번 굿을 통해 완전히 진실을 밝히고 악령을 물리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순옥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대와 긴장 속에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굿이 열리는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순옥도 민철, 영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기이한지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련은 평소보다 더욱 화려한 무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옷에 머리에는 큰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여러 개의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수행원도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중년 남성으로 화련을 도와 굿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련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식의 기적적인 회복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마을 전체가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굿을 통해 순옥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 화련은 굿을 시작했습니다. 큰 북과 징, 꽹과리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촛불과 횃불이 마당을 환하게 비췄고 향의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화련은 격렬한 춤을 추며 온갖 주문을 외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한 굿을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화련의 몸짓은 절도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춤사 위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방울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신비로운 의식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화련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자신감에 차서 굿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질수록 굿의 분위기는 더욱 절정에 달했습니다. 화련의 몸짓은 점점 더 격해졌고 그녀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련은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자신의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 화련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수의 영혼이여, 다시 한번 나타나 진실을 말하라. 촛불들이 일제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화련은 완벽한 타이밍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남성의 목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영수와 비슷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영수다. 땅을 팔아야 한다. 화련은 자신의 연기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순옥은 그 목소리가 진짜 남편의 목소리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진짜 남편의 목소리와는 확실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련의 수행원이 갑자기 이상한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몸이 심하게 떨리더니
눈이 뒤집어지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화련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계획에 없었습니다. 수행원은 단순히 도구를 정리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야, 정신 차려. 화련은 작은 목소리로 수행원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행원의 상태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화련은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의 입에서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영수다. 진짜 영수다. 화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영수의 영혼이 수행원에게 빙의된 것이었습니다. 화련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상황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땅을 팔라고 한 적이 없다. 화련아, 너는 거짓말쟁이다. 수행원의 입에서 나오는 영수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화련은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경악했습니다. 화련은 급히 굿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영수의 영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영수의 영혼이 아들을 부르는 순간 민철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감정에 압도되어 기절하며 쓰러졌습니다. 민철아. 순옥과 영희가 급히 달려가 민철을 부축했습니다. 화련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영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순호가 우리 아들을 잘 돌봐라. 그리고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리고는 화련을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련아, 너는 왜 내 가족을 속이고 있느냐? 화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아이의 무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구나. 그 아이는 내 피부치가 아니더냐. 화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이 마을에서 낳은 아이. 너는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 하고 있다. 화련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과거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화련아, 너의 욕심이 이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다. 순옥이는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봐왔는데 너는 그것을 악용하고 있구나. 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화련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평안하다. 원혼이 아니라 천사가 되었어. 너의 거짓말을 그만두어라. 화련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정교하게 짜놓은 계획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탐내지 마라. 순옥이와 내가 평생 가꾼 이곳을 너의 욕심으로 더럽히지 마라. 영수의 마지막 외침이 끝나자 수행원도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을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화련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수의 영혼이 떠난 후 마을은 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화련은 완전히 무너진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떨리는 손으로 무복의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화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금 전 일어난 일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수의 영혼이 나타나 화련의 거짓을 폭로한 것입니다. 화련이 말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심지어 그녀가 이 마을 출신이며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화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시선들은 더 이상 경외나 존경이 아니라 의심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의식을 잃은 민철을 부축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영희도 함께 민철을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민철은 곧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셨나요?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맞단다. 진짜 아버지의 목소리였어. 순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이제 순옥은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화련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화련에게 다가왔습니다. 화련 씨, 정말로 영수 어르신 말이 맞습니까? 당신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이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화련의 말에 속아 순옥을 압박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화련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마을 출신입니까? 그 아이가 당신 아이입니까? 마을의 한 할머니가 화련에게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화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최신의 막내딸 화순이 아닙니까? 할머니의 말에 몇몇 나이 든 어르신들이 화련을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련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맞다. 최화순이야. 40년 전에 아이를 낳고 마을을 떠났던 한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련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최화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화련이라는 이름도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 아이가 당신 아이였단 말입니까? 순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화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어린 나이에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순옥 어르신이 그 아이를 돌봐주신 거였군요. 이장이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순옥은 화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평안하게 잠들어 있단다. 영수와 함께 편안히 지내고 있어. 원한도 없고 저주도 없다. 화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의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화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벌인 일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련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았다는 분노와 순옥에게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화순아, 이제 마을을 떠나거라. 마을 이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련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굿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수행원과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화련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화련이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화순아, 내 아이는 정말 잘 돌봤다. 걱정하지 마라. 순옥의 말에 화련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화련은 짐을 정리한 후 수행원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검은 승용차를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련이 떠난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순옥에게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순옥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화련의 말에 속아서 괜찮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순옥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기업의 땅을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영수의 무덤과 그 아이의 무덤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파시는 겁니까? 민철이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무덤이 있는 곳은 남겨둘 거다. 그곳에 작은 집을 짓고 살 생각이야. 순옥의 결정에 민철과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순옥은 땅을 거에게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에 취하지 않고 영수와 아이의 무덤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순옥은 화련의 아이의 봉분을 남편 무덤 곁으로 이장했습니다. 이제 두 무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매일 그 무덤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석양이 지는 언덕, 순옥의 작은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무덤 곁에 핀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단단한 평온이 깃든 순옥의 눈빛이 마지막 장면을 채웠습니다. 순옥은 마침내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과학적이지 않은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신비한 일들도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비록 믿음과 불신의 차이겠지만 자신만의 믿음과 진실은 항상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 열심히 사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웃으세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